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시름과 걱정으로 하루하루 고민 속에 빠져있나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미래, 당신이 앞날같이 느껴지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문제없다. 꼭 기억해야 할 학교생활 꿀팁! 안녕. 나는 대전 삼육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윤준열이라고 해. 안녕. 나는 서울 물레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하이안이라고 해.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너희들에게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알아볼까? 입학식과 예비 소집일. 우선 순서는 예비 소집일, 그 다음에 반배치고사, 그 다음에 입학식. 우리 학교는 교과서를 배부를 했기 때문에 교과서 챙길 가방이 필요했어. 우리 학교는 강당에 모여서 학교 안내 책자 같은 거를 받고 선생님이 나와서 규칙도 설명해 주시고 반배치고사에 대한 설명, 입학식 준비해야 될 거 설명을 좀 해주셨어.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거든. 그치? 우리 학교는 일단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했어. 나는 반배치고사를 보지 않았어. 3월쯤에 진단평가를 봤어. 6학년 때 배운 것들 있잖아.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봤거든. 근데 그건 다 성적에 반영되진 않았어. 우리는 동아리랑 봉사활동을 알려주셨어. 우리는 입학식 날에 각 반에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 소개 듣고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학교 투어 같은 거를 했어. 뭐 과학실, 컴퓨터실, 도서관 뭐 이런 데도 다 가보고 교무실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선생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셨어. 선생님들하고도 처음 만나는 거고 반 친구들도 이제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인사 잘하기, 좀 친구 많이 사귀어두기, 교복 잘 입고 오기. 제대로 안 하면은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첫인상을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어서 우리 학교에 그런 애가 있었는데 학교에 오는데 스냅백을 쓰고 온다던가 교복 바지에다가 체인 같은 거 걸어가지고 멋부리고 오는 애들도 있었고 일단 눈에 튀면은 선배들도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어서 그런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입학 전 용모 점검. 우리 학교 교복은 겨울에 입는 동복, 봄, 가을에 입는 춘추복, 반팔 반바지로 된 하복, 체육복, 그리고 생활복 총 5가지가 있어. 우리 학교는 규율이 되게 엄격해가지고 1학년 때는 교복에 손을 대는 애들이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된통 혼나가지고 아예 새로 다시 맞추는 애들도 있었어. 우리는 엄청 심한 편은 아니었는데 여자애들 보면 약간 치마도 1cm, 2cm, 3cm 점점 이렇게 올라가잖아, 치마가. 학기 초 때는 그래도 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내 친구가 줄였다가 다리 핏 좋다고 막 달려다니면서 슬라이딩하고 막 그러면서 과격하게 놀다가 어느 순간에 바지 가운데 부분이 팍 하고 터진 거야. 오 마이 갓. 교복 공동구매는 예비 소집일이나 입학식 때 같이 사겠다고 말하면 우리 학교는 동복이랑 하복 같은 것들을 팔았거든. 체육복을 안 팔았잖아. 학기 초 때는 체육 시간 때 사복을 입고 왔어. 우리 학교는 앞서 말했듯이 교칙이 좀 엄격한 편이라 남학생들은 앞머리가 눈썹 아래로 내려오면 안 돼서 눈썹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아침에 들어갈 때만 이거 딱 해가지고 고데기 같은 걸로 말아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다시 다 풀어고서는 가는 애들도 조금 꽤나 있었어. 예전에 선배가 단발 정도로 방학에 기르고 온 다음에 앞머리만 이렇게 하고서 들어갈 때 선도부장쌤한테 앞머리는 지켰어요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 학교는 머리 길이 규정은 없고 파마나 염색을 금지야.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 같아 그거는. 그래서 파마 대신에 웨이브를 살짝 넣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염색을 하고 싶으면은 갈색으로 하는 애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염색은 금지. 우리 학교는 보통 색조는 금지인데 그래도 틴트 정도는 괜찮다고 하시거든.
진짜 하고 싶으면 2~3달 정도 후에 아이라인도 조금씩 그려오고 눈썹 하고 싶으면 엄청 연하게 최대한 단정하고 색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봐.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중학교 수업 구성은? 짠! 일단 월요일에는 기가, 음악, 수학, 국어, 과학, 미술, 자율. 이렇게 있는데 자율은 학급 회의를 하거나 대청소를 하거나 이런 시간으로 쓰고 있고 채플은 우리가 기독교 학교라서 기독교에 대한 걸 배우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스클은 스포츠 클럽이라는 거의 줄임말인데 우리 학교는 다들 특기로 스포츠 하나씩을 가지고 재밌게 하는 시간으로 쓰고 있어. 번교과 시간도 기독교 학교라서 있는 과목이고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수업이야. 우선 내 거는 국어 선생님이 2명이 계시거든. 그래서 국어 A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 국어 B 선생님도 계셔. 그리고 진로는 우리 진로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교실이라서 진로 시간에 영상을 보기도 해. 창체는 준열이의 시간표처럼 자율 시간이랑 똑같아. 여기에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정보라는 시간이 있어. 이때는 컴퓨터, 과학 수업을 하는 거야. 예술 시간에는 뮤지컬을 배웠어. 2학기 때는 목공, 뭔가를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어. 선택 과목들은 1학기, 2학기 따로따로 고를 수 있는데 나는 우선 리앤업 시간이라고 버려진 물건들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수업을 하거든. 2교시 정도를 써먹어서 우리가 항상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거야. 우리는 여기 이렇게 합반이라고 써 있는데 분반하고 합반이 있거든. 분반으로 수업할 때는 각자 실력에 맞게 배우는 것 같아. 우리 학교는 중2 때부터 상중하로 나눠. 그래서 중2 때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자,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동아리 봉사활동 알아보기. 일단 우리 학교는 모두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동아리로 돼 있는데 한 동아리에 한 선생님이 맡고 계셔서 만약에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만든다 해도 이미 선배님들이 그 전에 만들어 놓은 동아리가 많아서 지금 안 맡고 계신 선생님 찾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 나는 우선 자율 동아리에서는 댄스부였어. 정규 동아리에서는 방송반이거든.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학교에 가가지고 방송을 시작해. 우리는 동아리 발표회라는 걸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그걸 보고서는 자기가 어떤 동아리를 선택해야 될지를 이렇게 해서 정하기도 하고 방송부 있잖아. 홍보를 했는데 그때가 입학식 때였어. 와가지고 아 얘들아 우리 방송부 동아리 오면 봉사 시간을 줘 이렇게 말하는데 애들 다 나 들어가야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왔었대. 그 봉사 시간이 일단 중학교에서는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3년 총 합해가지고 60시간인데 학년마다 20시간씩 교내에서 10시간 정도 봉사 시간을 주고 자기 스스로 10시간 정도를 채워야지 좀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 교회 활동에서는 우리가 직접 채워야 되잖아. 그래서 학생들은 보통 1365 사이트에 가는데 내 친구의 경험으로는 어린이집 봉사? 아 맞아. 봉사 시간을 내 친구가 크리스마스 전날에 선생님한테 너 봉사 시간 안 채웠다 해서 들은 거야. 봉사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12시간을 채워야 됐던 거지. 내가 들은 바로는 크리스마스 날에 봉사를 12시간을 다 채웠다고 들었어. 이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 봉사활동 시간을 꾸준히 체크하자. 5번째, 공개! 점심 급식과 매점 알아보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실에 들어가기 전에 선도부 선배님들이 앞에 서 계셔가지고 줄을 잘 서는지도 보고. 우리 학교는 급식실이 없어서 다 반에서 먹거든. 급식당번이 우린 따로 있어. 1학기 때는 여자가 먼저 먹고 2학기 때는 남자가 먼저 먹고 약간 이런 식이야. 4교시 이제 종치면 애들이 다 이렇게 줄 서러 가니까 뭔가 나 여기 전쟁터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 우리 학교는 일단 고기가 안 나와서 콩을 고기로 만들어가지고 콩고기라고 해서 주거든. 그래서 고기류는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는 약간 급식도 자유자재. 피자 나올 때도 있고 스파게티 나올 때도 있고 케이크나 도넛? 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매점이 있는 학교가 되게 드물거든. 우리 학교는 매점이 없어. 내 친구 중에 매점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차피 매점 가는데도 선생님이 맡고 계셔서 급식을 안 먹으면 못 가게 한다고 하더라고. 수업 중이고 학교 아직 안 끝났으니까 대부분은 못 가. 그리고 외부 음식 먹었다가 배탈이 나거나 그러면은 그게 다 선생님 책임이라고 하셔서 못 먹게 하시는데 애들이 꼼수를 부려서 먹고 들어오거나. 내 친구랑 나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편의점에 가서 가방에 다 숨겨놓고 가거든.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친구, 선후배, 선생님과의 관계는? 내가 생각하는 꿀팁은 우선 먹을 거를 주는 거야. 또 인사, 자연스럽게 말 걸기, 이미지 관리하기,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시도, 관심사가 같은 친구 찾기. 이게 가장 중요해 사실은. 내 경우에는 우선 내가 웃기는 거, 드라마 막 그런 거를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 친구들 중에는 엄청 웃긴 애가 있는데 걔랑 지금 같은 반이거든. 근데 걔랑 엄청 친해져서 맨날 학교 끝나면은 뭐 편의점 같이 가서 라면도 먹고 이렇게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어. 일단 나는 밝게 인사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칭찬으로 말 놓기. 어떤 친구가 있는데 별로 친하지 않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너 그거 되게 잘하더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도와주기. 친구의 물건이 떨어졌을 때 주워준다던가 아니면 친구가 무거운 걸 들고 가고 있으면 도와줄까? 해서 같이 들어준다던가. 그리고 적극적이게 행동하기. 친구가 무언가를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그 친구가 자기 말에 공감해주는 것처럼 느낄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이미지 굳히기. 나는 노래를 이용해가지고 애들이 나에 대해서 노래를 잘 부르는 애로 인식을 갖게 해서 애들이 음악 시간만 되면 나를 찾아오고 있어. 하루가 끝나갈 때쯤 우연히 내 얼굴이 떠오르는. 그래서 결론은 착하게 살거나 하다 보면 친구가 오지 않을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좋은 이미지 쌓기. 두 번째로는 늘 웃긴데 선배들이 호감을 갖고 바라보게 돼. 선배 말에 공감하기인데 이거는 내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잘 경청하거나 그러면은 선배가 얘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생각은 우선 1번 선배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인데 예시를 보면은 인사 쉽지 않기라고 써져 있어. 그러니까 선배가 만약에 복도에서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꼭 안녕하세요 하고 90도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2번은 좋은 인상 보이기. 최대한 웃으면서 평소처럼 친구들이랑 팔짱 끼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3번은 선배랑 친해지기인데 좋은 이미지 쌓기랑 거의 비슷해. 이게 만약에 나에 대해 오해가 생겼다라고 해도 선배가 항상 얘는 그런 애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친해지는 방법은 우선 내 학교에서는 페북을 많이 써. 그래서 아이들이 선배님께 선배 저희 친해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무서운 선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착한 선배들이 더 많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하고 오해 없이 그냥 편한 사이가 되면은 선생님들이 간식도 조금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내 학교에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피자를 시켜주신대. 그래서 역시 선생님과의 관계는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중학교 때는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선생님들이 다 채점하시고 심부름 시키셔가지고 상점도 좀 많이 챙겨주시고 각각 교과목 선생님들하고 좋은 관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이제까지 설명한 게 도움이 잘 됐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는 거는 교과만 다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 중학교 올라가서는 선생님들이 우리를 좀 더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응원을 하고 끝낼게. 예비 중학생 여러분, 중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중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